쓸 치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를 빼가지고 치실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쭉 뺍니다. 엑사메딘에 담궜던 애를. 거의 유일하게 소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앞니가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빼면서. 근데 보이시나요? 피가 막 묻어난답니다. 염증의 기운이 스물스물. 냄새도 나고. 이럴 때 스스로 고쳐야죠. 잇몸에 붓고 염증 날 때, 또는 이 사이가 자꾸 썩을 때, 그리고 치실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치실만 갖고 이렇게 쭉 빼가지고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잇몸 염증 소독 효과를 좀 보면서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유난히 입냄새가 나거나 뭐 잇몸이 부었다, 피가 난다 이럴 때 그냥 치실을 쑥 빼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헥사메딘을 치실에 묻혀서, 박을 하면은 얘를 떠올리지만 얘는 그냥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고, 얘로 헥사메딘 약국에 팔아요. 그리고 잇몸 수술, 임플란트 수술 할 때 써요. 이렇게 쓸 치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뜯어가지고 얘를 빼가지고 치실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쭉 뺍니다. 헥사메딘에 담궜던 애를. 거의 유일하게 소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헥사메딘에 담궜던 치실을 쭉 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나를. 환절기에 유난히 피곤하다면 꼭 치과 가시고요. 저도 환절기이고 요새 좀 유튜브를 열심히 했더니 치과 일이야 늘 하는 거지만 그랬더니 이 몸이 막 붓고 피나더라고요. 얘를 헥사메딘을 좀 집에도 놓고 치과에도 놓고 계속 한 일주일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 진료 중인데 조금 여유로워요. 그래서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헥사메딘을 이렇게 담궈놨다가 티시를 넣을 때는 내 잇몸이 저도 삐뚤어져 있잖아요. 삐뚤 방향을 잘 보고 거울을 보고 잘 넣어야 돼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 사이로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죠. 피난다고 안 하면 안 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앞에 라미네이트 하거나 교정 유지 장치 하신 분은 치실할 때 주의해야 돼요. 떨어져 갖고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울 보고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차라리 유지 장치나 라미네이트 쪽은 어금니 칫솔 같은 가는 칫솔로 보여드리죠. 되게 라미네이트를 했다, 꼭 가정할 때 되게 자세하게 치아 사이사이를 마사지 하듯이 닦으면 돼요. 되게 꼼꼼하게 잘 닦을 수 있어요. 소주 한 잔이 아닙니다. 안에 유지장치가 있다 해도 어금니 칫솔 헥사메딘에 묻혀서 닦는다면 별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유지장치가. 밖에 치실하다가 교정 유지장치 떨어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치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하나 슈퍼플러스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나의 치아에 슈퍼플러스가 들어갈 때가 있나? 브릿지를 했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슈퍼플러스도 되게 유용해요. 치아에 구멍이 났다. 슈퍼플러스도 헥사메딘에 묻혀서 쓰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유지장치 하신 분 슈퍼플러스 유용해요. 왜냐면 치실은 위에서 넣어야 되는데 슈퍼플러스는 밑에서 넣거든요. 대신 거울을 보고 잘 해야 돼. 방향을 잘 맞춰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건 인터넷에 슈퍼플러스 하면은 나와요. 얘는 조금 꺼끌거린다 그러는데 얘가 좀 부드럽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브릿지나 이런 데 밑에 착 낀다, 임플란트 하셨다 그러면은 슈퍼플러스를 권해드릴만 하죠. 지금 저처럼 염증이 좀 났다 그러면은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헥사메딘에 담궈봅니다.
단 헥사메딘은 10일 이상 쓰면은 혀가 새카매져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데만 쓰면은 그렇게 새카매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끼면은 들어갔어. 크크다. 임플란트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임플란트는 인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 뿌리에 자연치아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씹는 힘의 그런 차이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임플란트랑 자연치아 사이가 더 낀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 2개가 특히 연결돼서 치실을 넣을 데가 없을 때 유용해요. 그럴 때는 이 슈퍼플러스를 이 방향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헥사메딘을 묻혀가지고 닦아주면 밑에까지 부드럽게 닦여요. 2개 연결된 치아일 경우에 더 유용해요. 위에서 못 넣을 때, 교정 유지 장치를 밑에 했다거나, 그래서 위에서 못 넣을 때, 치실을 못 쓸 때 슈퍼플러스를 이렇게 넣으면 유용하죠. 저는 치아가 그래도 좀 촘촘한 편이라서 잇몸이 부어서 그렇지 이게 들어가질 않거든요. 안 들어가. 이게 무슨 한낮의 코미디지? 아, 진짜 어렵구나. 넓은 공간이 있는 분은 사용하세요. 여기가 끝에가 힘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환자분이나 직원한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제 올린 치과 영상에도 좀 질문이 많은데 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치과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금니 씌운 곳이 씹지도 못할 만큼 아파서 치과 갔는데 단순히 잇몸 질환이라고 했대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가 되게 예민한 데라서 음식물이 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잇몸 쪽에 염증,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걸 깨끗이 긁어내는 것만으로도 개운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자가 치료를 했더니 좀 개운해졌어요. 앞니가. 와우. 시술은 2달 뒤인데 갑자기 정상 치아로 돌아온 것 마냥 아프지가 않대요. 잇몸 질환이면 아프다 안 아프다 그래요. 근데 염증이 깊어졌다면 정말 다시 쉬운 걸 벗겨내고 정밀 진단해야 될 수 있거든요. 아프다 안 아프다 한다면 정밀 진단 받아보시고 이렇게 동네 병원에선 이렇다, 대학병원에선 이렇다 진단이 달라진다면 3군데 간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좋아요. 친구가 사랑니 뽑고 먹는 약 부작용으로 막 토하고 힘들어 하던데 그 약이 원래 센가요? 그런데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 분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빈속에 먹으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 두드러기 특별히 없어도. 그래서 치과에서 처방해 드린 항생제, 진통제는 식후에 배부를 때 드세요. 올해 19살인데 2번째 임플란트를 하신대요. 치아 뿌리가 안에서 끊어져서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겠죠? 이러셨어요. 치아의 머리 쪽이 부서지면은 씌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뿌리 안쪽이 썩거나 부서졌으면 못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치실해서 치아 옆면 뿌리까지 닦이잖아요. 치실로 잇몸 깊숙이 넣으면.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젊은데 이렇게 임플란트까지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스릉이 여러분, 저희 치과는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희 치과 주소도 킨 김에 알려드릴게요. 아직 무대원이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1길 27. 강남구 도산대로 61길 27. S빌딩 4층 서울 유로치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가 치료하는 장면을 찍어보았습니다. 스릉이 여러분, 스릉이의 치아 지킴이 이수진이었습니다.